제가 15년 전에 미국 출장을 처음 가서 네. 미국에 처음 갔으니 선물을 사와야 되잖아요. 슈퍼마켓을 갔더니 영양제가 그냥 엄청나죠? 깔렸어요. 엄청나게 싸요. 아, 싸죠. 그때 비타민 D 400 IU가 깔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많이 제가 구입을 해서 예. 많이 나눠드렸어요. 특히 뭐 좋은 비타민 일이네. D는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데 맞아요. 근데 요새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게 주사제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체내 부족할 때 이제 주사를 맞는 분들이 특히 여성분들이 요새 많아요. 네. 우리 청취자분께서 주사제로 꼭 맞아야 됩니까 하는 질문도 보내주셨고 또 비타민 D 주사를 3개월 전에 맞았는데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3개월마다 맞으면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또 취재를 해보니까 너무 과하게 맞아서 피검사를 해보고 깜짝 놀라는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대요. 아. 비타민 D가 너무 치솟아서. 그러니까 이것도 의사와 상의 없이 꼭 필요할 때는 맞아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저도 이제 너무 과하게 또 이렇게 사용하면 곤란할 보통 것 이제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맞는 경우도 있고 3개월에 한 번씩 맞는 경우도 있는데 네. 비타민 D의 용량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음. 비타민 D가 어차피 지용성이기 때문에 이제 지방에 녹아 있다 나오는 거니까 네. 그렇게 뭐 간간히 맞아도 좋지만 사실 우리가 그 상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면 과거에는 그냥 그 야외 활동하면서 햇빛을 쬐다 보면 비타민 D가 생성이 됐고 네. 그렇게 해서 필요하게 쓰였고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매일매일 뭐 음식을 통해 얻거나 거기서 부족한 거를 영양소를 영양제 형태로 보충하는 게 낫지 네. 고용량을 이제 주사로 맞는 그러니까. 것은 저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싶지는 않은데 다만 이제 결핍이 심한 경우에 빨리 정상 수준으로 회복이 돼야 되는 경우라면 주사요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식단은 그냥 뭐 밥, 국, 네. 김치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비타민 D가 많은 게 뭐 연어, 그렇죠. 참치, 말린 표고버섯 이런 것들인데 우리 식단하고는 좀 크게 관계가 없어서 그렇죠. 그래서 먹는 걸로 챙겨 비타민 먹는데? D를 충분히 섭취하는 건 좀 불가능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왜냐하면 이제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외국은 식단은. 주로 이제 우유, 그러니까 유제품이나 버터, 달걀, 뭐 치즈 이런 걸 많이 먹게 되는. 그리고 이제 북유럽이나 이제 비타민 D 결핍이 상대적으로 조금 많은 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이런 그 유제품이나 이런 데다가 비타민 D를 강화시키는 거를 제도적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네. 아직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알아서 챙겨 먹어야 되는데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생선 좋아하니까 네. 생선 중에도 그 기름기 많은 생선 왜냐면 얘가 지용성이기 때문에 네. 뭐 연어나 고등어나 참치 같은 기름기 있는 생선 그다음에 버섯이 이제 우리가 이제 비타민 D가 이제 D2, D3가 있는데 버섯이 비타민 D가 아주 풍부하고요. 네. 버섯을 말려서 버섯한테 자외선을 쬐게 하잖아요. 비타민 D가 엄청나게 늘어나요. 네. 걔 말린 애를 그럼 우리도 말린 상태로 먹어야 되나요? 아니 볶아서 먹어도 되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네, 상관없습니다. 아, 근데 문제는 이런 말린 표고버섯이나 연어, 참치,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하루에 200g씩은 먹어야 참치 한 캔에 그래서 이게 먹는 걸로 우리가 이제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기가 맞아요.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이제 제일 좋은 건 햇빛을 그렇죠. 쬐는 건데. 햇볕을 쬐고 비타민 D 보충제를 좀 모자랄 것 같으니까 네. 복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아니 뭐 걸어서 세계로 막 이런 거 보면 외국에 가면 전부 다 이제 벗고 누워가지고 막 해변가에서 다 막 쬐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 유럽 사람들은 그만큼 일광욕이 필요한. 그러니까 이유가 있었군요. 옛날 그 선조 때부터 일광욕을 하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귀에 못이 박혀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예. 특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가을 겨울 이제 그때 이제 일조량이 줄어들면 네. 비타민 D 결핍이 늘어나거든요. 네. 그럼 우리보다 더 위도가 높은 데 사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여름철에 이제 적극적으로 햇빛을 받는 맞아, 거죠. 맞아. 그리고 얘네들이 들어와서 비타민 D를 합성을 하면 비타민 D가 좀 많이 생성이 되면 또 며칠 햇빛을 안 쬐도 예. 그만큼을 또 쓸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체지방에 녹아있기 때문에. 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건 어때요? 처음에 지금 비타민 D 굉장히 생소했던 사람이라면 이제 그러면 좋은 정보네. 비타민 D를 좀 알약으로 먹어봐야겠다. 네. 아까 전에 천 아이유를 추천해 주셨으니까 그거 하나 먹어야지 하고 처음 시작하시는 분은 요걸 어느 정도 먹으면 이렇게 회복된다고 올라온다고 봐야 할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내가 결핍이 있어서 치료가 필요하면 좀 용량을 높여야 되고 네. 이제 유지 용량으로 저는 이제 1000IU를 권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비타민 D가 지용성 비타민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지용성이란 표현은 이제 지방에 녹아 있는 비타민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지용성 비타민은 음식과 함께 섭취를 하면 네. 몸에 흡수가 더 잘 돼요. 네.
그러니까 빈속에 먹는 것보다는 식사 후에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식사 후에 드시는 게 더 낫군요. 네, 지용성 비타민의 경우는. 네. 가끔 그냥 일반 비타민 속이 좀 먹을 때 메스꺼리거나 아니면 좀 부대끼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 방법들이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비타민의 종류마다 이제 복용법이 조금씩 차이가 나요.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공복 상태에서 흡수가 더 잘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뭐 그런 걸 다 따져서 먹기보다는 그냥 편하게 아침 식후에 그냥 드시면 제일 편한데 네. 비타민 D 같은 그러니까 오메가 3도 그렇고 비타민 D도 그렇고 이런 그 지용성 비타민의 경우에는 좀 기름기 있는 음식이랑 같이 들어오게 되면 몸에 흡수가 더 잘 돼요. 우리 또 청취자분께서 지방에 이 비타민 D가 저장된다면 체지방률이 낮은 마른 체형의 사람은 상대적으로 몸에 비타민 D가 없겠네요. 영양제를 더 보충해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비타민 D가 이제 활성형으로 이제 혈액 내에 돌아다니면서 작동을 해야 되니까. 근데 비타민 D는 햇빛을 쬐기만 해도 이제 피부에 있는 콜레스테롤에 의해서 이제 비타민 D가 이제 합성이 일어나기 때문에 햇볕만 잘 쬐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밖에서 몸쓰는 일 하시는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통뼈들이 많은데 이 비타민 D가 풍부해서 그런 이유도 있을까요? 그거 재미있는 논리입니다. 아무래도 일을 많이 하시다 보면 근육이나 뼈가 뭐 자극을 받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네. 거기에 비타민 D가 더 부가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겠네요. 아니 근데 그 햇볕에 피부를 좀 오래 노출시키면 네. 피부암 발병 위험이 높다. 뭐 이래서 걱정하시는 분들 사실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안심하고 산책해도 될까요? 아니 그래서 네.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깥에 비타민 D를 합성하기 위해서 이제 야외 산책을 할 때 그럼 몇 분 정도 햇볕을 쬐는 게 좋을까? 이것도 이제 고민거리잖아요. 근데 이게 오전에 산책을 하느냐, 떼약볕이 내리쬐는 그 낮에 산책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고, 왜냐하면 자외선 따라서도 다르고 일조량이 네. 다르니까요. 그리고 개개인의 피부 색깔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래요? 좀 까무잡잡하면 더 쬐야 되고. 하얗고 멀건 피부면은 뭐 조금만 쬐도 되고 이런 차이도 있고 예. 그리고 또 이게 여름이냐 겨울이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몇 분이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한 30분 정도는 햇빛을 쬐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루에 30분 정도 햇빛을 쬐는데 그것 가지고 피부암을 염려할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체표 면적에 따라 달라요. 우통을 다 벗고. 그렇죠. 그게 제일 좋죠. 맞아요. 뭐 엎드려서 하면 한 15분이면 되는데 자, 팔다리를 완전히 노출시켜서 30분간 쬐면 이틀치가 합성된대요. 팔다리를 완전히 노출시켜서 30분간 그러면 이틀치. 예. 결론은 이틀에 한 번씩 팔다리를 노출시켜서 햇볕 쬐면 괜찮은데 되는구나. 또 뭐 흐린 날도 많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햇볕으로 보충하는 것도 쉽지가 않다. 여름철에는 그래도 반바지 반팔을 입고 다니니까 괜찮은데 이제 겨울철에는 얼굴만 노출이 되잖아요. 그럼 한 10% 우리 체포 면적의 한 10%인데 그것도 자외선 차단 크림을 발라놓으면 햇빛이 들어올 길이 없는 거죠. 쓸데없는 소리인데 고등학교 시절 학창 시절 바바리맨들은 굉장히 비타민 D 합성이 좋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폐암이시면서 이 외부 출입이 좀 불편한 환자분 계신데 이 비타민 B 또는 비타민 D를 좀 복용해도 되겠습니까? 하는 복용을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된다. 네. 만약에 이런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상담 그 의사 선생님의 처방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요, 약국에서 이제 약사 선생님하고 상의하셔가지고 본인한테 맞는 적절한 용량을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 복용할 때 위험한 사람이 있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타민 D는 뭐 크게 부작용이 없고 네. 앞서 이제 진짜 주사를 3개월에 한 번씩 맞아야 되는 거를 잘 모르셔갖고 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맞고 이래서 고용량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혈액 내에서 앞서 제가 이제 30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이상이면은 적절 수준이라고 했는데 그게 150 나노그램 이상이면은 중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 정도 되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도 혹시나 싶어서 일일 권장량을 하루에 4,000 IU 이상은 먹지 말도록 그러니까 4,000 IU 정도까지만 네. 복용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게 비타민 D가 지나치게 들어오면 이제 고칼슘 혈증이 생긴다든지 또 메스꺼움, 두토, 심지어는 뭐 의식에 좀 혼미해진다든지 이런 그 심한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네. 오히려 결핍이 더 문제지 중독 염려해가지고 뭐
먹는 거를 일부러 꺼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비슷한 질문이신데 비타민 D 주사제 장기간 3개월에 한 번씩 맞으면 혹시 부작용은 없을까요? 암에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하는 질문. 일단 적어도 그 암 환자들 중에 비타민 D 결핍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점에서 비타민 D가 앞서 이제 면역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타민 D 농도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뭐 암을 포함한 질병 예방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보면 그 좀 이 비타민도 유행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비타민 A, 뭐 B, C, 이번에 D까지 효과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도 왜 이런 현상이 계속 생기는 걸까요? 좀 비타민에 대한 유행? 유행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좀 이제 생활 수준이 좋아지면서 이제 삶의 질을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영양제 그러면 뭐 굳이 하루 세끼 식사 잘하는데 뭐 그런 거 일부러 먹을 필요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이제 우리가 100세 시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느냐를 이제 따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지금 각종 정보들이 막 넘쳐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정보들을 찾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또 사람들이 혹해가지고 좀 찾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흐름이죠. 이게 뭐 일종의 그냥 유행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네. 그래서 비타민 D는 최근에 학자들 사이에서도 지금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저는 사실 비타민 보충제를 복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리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었고 저도 실제로 비타민 보충제를 복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냥 비타민제 복용하시면서 운동을 안 해요. 나이가 먹었으니까 됐어. 그러니까 몸한테 미안하니까 비타민제 복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보험이라고 생각하시고 쉽게 네. 그거 하지 마시고 운동하시고 좋은 거 드시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보충제를 안 먹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걸 안 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비타민 D는 좀 요새 최근에 보면 좀 부족한 분들이 많아서 충분히 보충해 주는 게 좋다. 저는 이게 하여튼 이제 전문가들의 개인적으로는 비타민 D, 칼슘, 오메가3, 유산균 정도는 다 드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제 며칠 전에 제가 이제 건강검진 받으신 분 이제 결과 상담을 하는데 네. 이분이 이제 40대 중반쯤 되시는 분이었어요. 네. 보니까 중성지방 수치도 좀 올라가 있고 약간 지방간도 있고 뭐 콜레스테롤도 경계 부위고 뭐 공복 혈당도 살짝 올라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했어요. 근데 이분이 말씀이 그래서 결론을 제가 제 나이 또래 평균 정도는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내 나이면 이 정도는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뭐 못한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럼 100세 시대에 우리가 그럼 40세에는 내가 40세 생리적으로 40세 몸이어야 되고 그러면 80세 90세면 내가 90세가 됐을 때는 90세 몸으로 살다 가실 거냐. 지금 내가 40대지만 지금 내가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이런 수치들을 어떻게든 정상으로 돌려서 20대 30대 몸으로 만들어 놓으면 내가 50대 60대가 돼도 30대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그럼 70, 80, 90이 돼도 60대의 그 건강한 몸으로 살 텐데 그렇죠. 어느 쪽을 선택할 거냐. 이게 역으로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영양제 같은 경우도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호르몬의 분비량도 줄어들고 작동 능력도 떨어지고 몸이 소화 능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혹시 부족할 수 있는 거를 적극적으로 보충을 하고 물론 내가 운동도 하고 먹는 것도 잘 챙겨 먹어야 되겠지만 이래서 내 나이보다 훨씬 더 건강한 몸, 훨씬 더 건강한 상태를 만들어 놓는 거는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현재에 있어서 절대로 저는 그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흥미로운 질문이 있었어요. 네? 민은 윤서 딸바보 아빠인데 태닝은 어떻습니까? 오. 그냥 피부톤만 바꾸는 정도인가요? UV라서 궁금합니다. 저는 그 태닝하면 타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UVB가 나온다는 얘기고. 근데 이제 태닝을 학자들은 이제 그 장기적 태닝 한 번 하신 분들은 이제 계속 태닝을 맞아요. 하는데 네. 하여튼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쪽으로 이제 네, 피부 건강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쪽으로 다 얘기를 해요. 네. 잘 그러니까 우리 비타민 D 합성해서. 비타민 D 합성을 굳이 태닝으로 하시는 거 더 좋은 방법들이 많은데. 피부가 잘 타는 사람하고 잘 타지 않는 사람 간의 비타민 D 그러니까 합성률의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아. 네. 잘 타지 않는 분들이 그러니까 어떨까요? 그러니까 UVB가 이제 그 피부 화상을 일으킬 수 있는 이제 강한 자외선인데 일단 피부에 있는 이제 멜라닌 색소에 의해서 그러니까 멜라닌 색소가 많아지는 게 이제 비타민 D를 차단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한 거거든요. 자외선이 어쨌든 우리 몸에 들어와서 DNA를 공격하고 활성산소를 자극하고 해서 건강에
나쁜 거는 사실이라는 거죠. 음. 그렇지만 또 비타민 D를 합성하는 좋은 측면이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우리 몸은 본능적으로 그 몸에 나쁜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서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멜라닌 색소가 좀 과하게 형성이 돼 있는 경우라면 조금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아. 비타민 D를 합성하기 위해서 얻는 그 자외선의 이제 일조량이. 차 안에서도 합성됩니까? 아유, 자꾸 아까 말씀드렸는데 차 안에서 이렇게 유리를 합성시키려고 하면 통과 안 된다고요. 못한다고요? 네. 창문을 열고 다니십시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사실은 그 이 비타민 D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 지금 건강 토크 시간에 맨날 과하면 모자라면 못합니다, 과하면 안 돼요라고 얘기했는데 오늘만큼은 비타민 D는 일단은 결핍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네. 과하다고 생각할 정도 드셔도 된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좀 그러니까 첫 놀라워요. 번째는 이제 좀 더 그 실외 활동, 그러니까 좀 햇빛을 쬐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예. 우울증 예방에도 도움이 되니까. 네. 그래도 부족할 네. 수 있는 부분은 영양제 형태로 보충하면 좋겠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남정미 씨는 네. 이제 비타민 D 드시겠나요? 예, 이제 유산균은 우리 수업 듣고 먹고 있고요. 비타민 D, 뭐 오메가3, 칼슘 정도는 챙겨서 먹어야 되겠다. 약만 먹어도 배부를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아, 네. 자, 강국 삼성병원 박용호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개그맨 남정미 씨,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